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얼마 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결 방법으로 제3자 변제, 즉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협력 자금으로 건설된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마련하게 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 해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요구해왔던 일본의 책임이나 진정한 사과가 빠져 있어 반쪽짜리 해결 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이번 해법으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지난 1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일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것이며 향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승님, 일본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이런 해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인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민감한 질문이고 또한 무거운 질문입니다. 제가 냉철하게 답을 드리면 우리 국민 중에 대다수는 공감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파들은 부정적으로 제 답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답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분별하고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제 말을 자기 편리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답이 나오고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일단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도 내 생각이고 내 집착이고 내 분별일 수 있구나라고 딱 생각을 하시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다. 그러니 한번 냉철하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 생각에 맞게 답이 나와야 정답이야. 또 이 사람은 이런 방법대로 설명해줘야 정답이야. 자기 원하는 쪽에 답을 듣고자 하고 또 원하는 쪽에 답이 나와야만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다. 근데 실제 알고 보면 자기 방식대로 여당 야당 편들고 있고 자기 방식대로 정치 세력 색깔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방식대로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현답이라도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오답, 아무리 정답이라도 내 판단하고 안 맞으면 부정,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정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부정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저 스승님이 저분 나름대로의 분별력으로 판단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답을 드리면 우리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보면 일본은 전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많은 나라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피해를 준 나라예요. 저 서양의 그 독일처럼, 그 독일 아시죠? 독일처럼 일본도 역시 전범 국가다. 많은 나라에게 죄를 진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래도 강대국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사죄도 안 하고
그 자존심 내세우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이렇게 크게 사죄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적당히 보상하고 적당히 넘어간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일본 그 천황이 됐든 총리가 됐든 정말 무릎 꿇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정 가슴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잘 설계하고 나가보자고 했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왜 용서를 안 했겠습니까? 사과다운 사과를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사과하는 척만 하고 얼렁뚱땅 대충 흉내만 내고 그리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참 오랜 지금 벌써 지금 해방된 지가 약 80년이 가까이 됩니다. 올해로 79년째, 만으로 78년, 만으로 78년이고 79년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이 의료년이니까 지금 의료생이 79세예요. 의료생이 79세니까 우리나라 연도로 따지면 79년이 됐고 만으로 따지면 78년이나 된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 국민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65년 어떤 정치적으로 조약을 맺어서 또 나름대로 지원도 받고 또 일부 우리 국가가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에게 일부는 어떤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이렇게 지원도 받으면서 풀어나가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어떤 경제적 차관 또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나름대로 사과 아닌 사과처럼 느끼면서 지원도 받으면서 우리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었고 도움도 실제 되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루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일본 도움도 일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일부. 다가 아니고 일부 일본의 도움도 있었다. 그 말은 일본 놈들이라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징용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가고 또 그 위안부 문제로도 많은 어머니들을 상처를 주고 또 우리 그 불쌍한 국민들 죄 없이 많이 죽이고 강제 노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피해와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럼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게 차관이 됐든 지원을 했든 100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100분의 1. 사실은 100분의 1밖에 안 한 것이다. 지들이 잘못한 거에 비하면 우리한테 노력한 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관도 하고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는 그때 경제를 일으키는데 일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잘 지내보자고 협정을 했지요. 협정을 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 문제로 상처받으면서 되뇌이고 사과를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을 게 꼭 없어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더 분노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는 전쟁 국가이고 전범 국가이고 당신들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다. 그리고 징용이든 위안부 문제든 정말 우리나라가 죽을 죄를 졌다. 그리고 피해 보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 천황이든 수상이든 정말 무릎 꿇으면서
큰절을 하면서 사과를 했더라면 벌써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과를 안 했느냐? 미국 다음으로 자기들이 강대 국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조센징이라고 평을 하면서 아주 낮은 저질량의 국민과 저질량의 나라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놈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량 낮은 사람한테 사과 쉽게 안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사장들이 직원한테 잘못을 했어도 쉽게 사과 안 하거든. 얼렁뚱땅 대충 보상해주고 말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선진국가이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괴하면서 참 반복적으로 물고 늘어지다시피 원수의 마음, 미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사과 없는 그 태도 때문에 반복적으로 상처받으면서 요구를 했고 마치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치인들이 정말 깊이 사죄를 하고 정말 사과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판결은 일본 그 기업,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나 징용 문제를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그 보상금 일본한테 안 받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그래 그 앞으로 보상 문제 우리 기업에서 다 해결할 테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하자. 그리고 그놈들은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양보했더니 더 뭐 독도 문제든 또 뭐야 또 그 뭐지 지소미아 문제 등등 이런 걸 다 들고 나오면서 재협상을 해가지고 지들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위안부 문제도 다 이참에 다 지들 원하는 쪽으로 다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그걸 알아차리고 일부 양보하더라도 일부는 우리 권익을 찾고 자존심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자존심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부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도 절대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인정하고 일본 전범 국가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모든 그 지소미아 문제도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사과하면서 협상을 하고 해결을 보고자 하면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과거의 감정을 다 털어버리고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들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위대하고 더 크고 세력도 크고 인류 국가라 선진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뭐라고 할까 사과라든가 진정 어린 사과라든가 진정 어린 보상 문제를 논하지 않고 대충 한마디로 적당히 달래가지고 지들 이익, 지들 자존심을 다 챙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이나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너무 이 문제를 쉽게 자존심 없이 쉽게 받아주고 쉽게 해결하려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뜻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는 것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냉전 시대는 끝내고 화합정치, 국제정치, 상생정치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상처도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도 해결을 보고 끝내고 미래지향적으로 노력하는 건 잘하는 것이며 좋은 방법이에요. 그 이념 자체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존심을 너무 무시한 채로 굴종 형식으로 협상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념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고 노력하는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굴종이나 굴욕적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이제 먹고 살 만큼 살고 우리 자존심을 내세울 만큼 힘도 컸고 일본 힘 안 받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일으킬 수 있고 일본 쪽발이들의 도움 없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국가 운영할 수 있고 이 전 세계의 우뚝 서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고 현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이면 일본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바뀔 수 있어요. 앞으로 미래 10년이면 일본보다 더 막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3년 전에 기억나시죠? 이 판결 문제로 아베가 반도체 수출을 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데 그 반도체 수출을 끊어버리고 우리 국가에 몇 조가 아니라 몇십 조의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분노해가지고 아베 당신은 3년 안에 천벌을 받게 된다고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딱 3년 만에 천벌로 총살당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냐면 3, 4년 내로 천벌받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만 3년 만에 정확히 만 3년 만에 대낮에 천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천벌을 받을까라고 예언했겠습니까? 아베란 사람이 도에 넘는 짓을 한 거예요. 도에 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신벌을 받을 거라는 걸 내가 확신했던 겁니다. 지금 만약에 현재 수상이라도 일본 현재 수상이라도 도에 넘는 짓을 하면 천벌이 내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상은 도에 넘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너무 무르게 협상을 하고 있고 굴종 협상을 하고 있다. 최소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적당히 자존심도 챙기고 우리의 국민의 존엄성도 챙기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는 살려가면서 협상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자존심 다 밟아버리면서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협상하고 당신 마음대로 굴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역사가 심판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 국민들 자존심 상해서 한이 맺히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살 만큼 살으니까 그놈들한테 꼭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돈으로도 보상해야 되지만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그리고 사과는 진심으로 하고 우리나라가 보상 문제 이런 건
우리 기업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분명한 건 진정한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되고 독도 문제도 함부로 거론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한민국 영토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수상이 직접적으로 독도 말을 내뱉고 도에 넘는 행동을 한다. 우리나라 독도를 갖다가 일본 수상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 문제든 징용 문제든 도에 넘는 발언을 하고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게 되면 역시 그 수상도 천벌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현재 수상은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선을 넘는다면 역시 천형으로 다스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협상을 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노력은 하되 굴종 형식은 하지 마라. 지금 지소미아 문제든 독도 문제든 징용 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쉽게 풀어가고 싶어서 약간은 굴종 형태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어느 쪽이냐? 앞으로 일본과도 상생으로 화합정치를 하고 중국하고도 화합정치를 하고 미국하고도 화합정치를 하고 상생정치로서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걸 저는 원하고 있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계속 찐따 붙듯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과거에 상처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속 그 아픔을 겪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 아픔에 매달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 상처 보따리를 붙들고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딱 털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노력하는 걸 저 또한 원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가슴에 한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풀게끔 해주고 좋은 방법으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지 않고 이걸 미봉책으로 해서 협상을 하게 되면 언젠가 또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풀고 넘어가면 그 다음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잘못했는데 사과하는 척만 해. 진정한 사과가 아니야. 그래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척만 해. 그러면 그게 부인 가슴에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죠? 바로 그거예요. 남편이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면 없어져요. 또 부인이 잘못하더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면 없어진다. 근데 흉내만 내는 거야. 아니 뭘 그런 걸로 그래. 그냥 이해하면 되지. 그래 미안해. 에? 이런 식으로 사과도 아닌 사과를 하면 가슴속에 분노로 남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런 형태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면서 적당히 대충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상도 하고 또 미래 경제를 위해 노력도 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상생정치로서 펼쳐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존심,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서는 아니 되며 우리 권익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또 우리 민족의 얼을 밟아서도 안 된다. 우리의 민족의 얼도 살려야 되며 우리의 자존심도 살려야 되며 우리 국민성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타협도 해야만이 바른 타협이 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
국민의 자존심은 무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만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경제를 일으키면 된다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굴종 정치를 하면 앞으로 크게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진심 어린 사과는 받고 절대 물러설 일이 아닐 때는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왜 자꾸 끌려갑니까? 등신처럼. 허수아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웃고 있지만 너는 바보네? 머리가 나쁘네? 아니 가만히 보니까 물러 터졌네? 우리가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겠네?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우뚝 서는 나라다. 너희들 도움 없이도 우리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자부심과 자존심으로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한다면 앞으로 이 일본 문제 잘 타협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우리 국민도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국가도 부흥국가가 되고 또 일본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미래 예언을 한마디만 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국가적으로 보상도 하고 우리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독도 문제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 영토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인정하고 모든 정치적으로 선을 딱 긋고 사과하고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안 좋게 패망하는 걸 늦출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끝까지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이 우리 국민에게 아픔을 주고 이렇게 독도 문제니 위안부 문제니 징용 문제를 갖다가 반인륜적인 태도로 협상을 하고 우리 국민에게 많은 한을 심게 되면 일본은 더 빨리 망조가 들게 되며 경제 파탄도 오고 대지진으로서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 형벌을 받게 된다. 근데 만약에 진짜 참여하고 우리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사과한다면 늦출 수 있다. 또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예 피해 없지 않아요. 피해는 반드시 와요. 오는데 늦출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심판대에 올려놓고 지금 채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치인 여러분, 반드시 내 말 명심해야 돼요. 당신들이 만약에 끝까지 어긋장을 부리고 비인륜적인 행동을 하면 천형으로서 하늘이 다스리게 되며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 바로 그 어려움이 10년 안에 와요. 10년 안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피해가 오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정치인에게 맡기고 좀 분노하는 마음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자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인류를 끌어안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이 얼마나 많고 상처가 얼마나 많고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놈들에게 얼마나 피해 입은 상처가 큰지를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아버님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니까요. 우리 아버님도 그 일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많이 성장했고 인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화합으로서 상생으로서 성숙된 모습으로 노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뜻입니다.